자, 모집단과 표본이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를 빠짐없이 조사하는 방법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5년마다 하는 인구 총조사, 인구 센서스라고 하는데 조사원들이 제가 알기로 전국에 30만 명인지 40만 명인지 있어요. 네, 통계 조사원이라고 해서 딱 걸고 국가 통계조사원, 통계청에서 그 조사하는 분들 각 가정마다 가서 몇 사람이 살고 있고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전부 다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얻고 싶으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많은 노력, 비용, 긴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매번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대상의 일부를 조사하고 이를 이용해서 전체의 분포 상태와 특성을 추측하는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 방법을 표본조사, 샘플조사, 표본조사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표본조사. 표본을 뽑아서 조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표본조사를 통해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알려면 아까 보통 여러분 뉴스 한번 끝날 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인구 몇 명 뽑는지 1000명 바로 넘게 뽑아. 1000명. 그 1000명이라는 수도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표본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이 자료 전체를 모집단, 우리나라 국민을 모집단이라고 하고 모집단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뽑은 자료의 집합을 표본, 샘플이라고 한다. 표본이라고 한다. 이때 모집단과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각각 모집단의 크기,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자, 모집단의 각 원소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모두 같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뽑을 때 제주도 사람만 뽑아서 막 조사하면 돼요? 그게 우리나라 국민의 생각이야?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은 한 500명 뽑고 이해되죠? 그리고 나이대도 배분하겠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그리고 청소년 문제는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진 성인 남녀 이렇게 하죠. 성인 20세 이상, 만 20세 이상 된 성인 남녀 또는 만 18세 이상, 19세 이상 그때 조사할 때마다 합니다. 이해돼요? 그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적극 고려해서 뽑으는데 그 뽑는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고. 임의 추출은 말 그대로 마음대로 뽑아 이게 아니라 이런 거를 다 골고루 이 표본으로서 추출될 확률이 모두 같도록 해서 뽑아내는 것 이걸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 자,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임의 추출로 표본을 추출할 때 한 번 추출한 원소를 다시 되돌려 놓고 다음 원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복원 추출. 여러분 우리 확률 공부할 때 A 주머니, B 주머니에서 이거 뽑았다가 넣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뽑고 넣지 않고 계속 뽑는 경우가 있죠. 그 의미입니다. 네. 한 번 추출한 원소를 다시 되돌려 놓고 다음 원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복원 추출. 복원. 원래대로 해놨고 추출한다. 한 번 추출한 원소를 되돌려 놓지 않고 다음 원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한다. 이해했죠? 용어. 자, 여러분이 모집단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어떤 생각을 조사하는 거예요. 사회조사. 그 중에 샘플,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00명을 뽑았어요. 그게 표본입니다. 샘플. 이해됐어요? 뽑는 과정, 임의 추출이고요. 표본조사를 통해서 얘를 막 조사한다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막 다 해본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생각은 이렇구나 하고 예측하는 걸 추정이라고 한다고. 그걸 공부하는 게 이 단원, 통계적 추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수조사, 표본조사, 모집단, 표본, 임의 추출.
전수조사,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를 조사하는 방법. 표본조사,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일부만을 조사해서 전체 분포 상대와 특성을 추측하는 방법을 표본조사. 모집단, 표본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의 집합을 모집단. 표본, 모집단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뽑은 자료의 집합. 임의 추출, 모집단의 각 원소가 추출될 확률이 같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자,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의 구분에서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는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을 볼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뽑았던 사람을 대별로 놓지 않아도 그냥 대별로 놓은 걸로 봐도 무방하다. n이 충분히 크다면. 우리나라 대상, 아까 우리나라 국민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뽑는데 어떤 사람은 2번 뽑힐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 거의 희박한다고. 그래서 걔 무시해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아까처럼 표본을 뽑아냈잖아. 이해돼? 그럼 여러분이 뭘 예측하겠어요? 뽑아놓은 표본에 이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한다. 자, 봅시다.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이 확률 분포를 모집단의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모집단의 확률 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니까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라고 한다. 모자가 붙는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제 용어 구분해야 됩니다. 영어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기호를 어떻게 쓴다? 모평균은 M으로. 이해됐어요?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나타냅니다. 이해됐죠? 자, 어떤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이 뭐야? 아까 우리나라 국민의 생각을 알고 싶을 때 성인 남녀 1000명을 뽑았지. 그럼 그 1000명이 N이 된다고. 표본의 크기입니다. 샘플의 크기. 이해됐어? 그럼 N인 표본 X1, X2, XN을 이미 추출할 때 이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표본을 뽑아냈기 때문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한다. 그럼 아까 모평이니까 앞에 뭐가 붙었듯이 표본을 뽑아낸 친구의 평균은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요. 그리고 기호를 어떻게 한다? 표본을 뽑아낸 친구가 X바 위에 바를 씁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 표본 분산은 S제곱이요. 표본 표준 편차는 S 대분자 S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약속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S제곱 몰라도 돼요. S 몰라도 됩니다. X바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설명이 또 나와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당연히 X바니까요. X1부터 Xn까지 더해서 N으로 나눠주면 그게 X바가 되겠죠. 이해되죠? 네. S제곱은 여러분 보면 X1에서 X바 표본 평균을 뺀 거고요. 표본 평균 이거 편차들이겠죠? 그렇다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려면 N으로 나눠주는데 N-1로 나누죠. 예, 이거는 사실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 넘어갑니다. 왜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누는지는 그냥 여기에 아마 설명이 좀 돼 있을까요? 표본 분산은 모 분산과 달리 편차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표본 분산과 모 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다. 수학적으로 막 계산해 보니까 오차가 많이 생기는데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N으로 나눈 것보다 N-1로 나눈 게 오차가 적더라. 그래서 밝혀낸 겁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S제곱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 구합니다. 자, 한번 문제를 봅시다. 어떤 건지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 확률 구할 때 막 나왔던 친구. 네, 주머니에 카드가 4장이 있는데 0, 2, 4, 6 4장의 카드가 있어요.
자, 네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여기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숫자를 X라고 하면 카드에 적힌 숫자요. X 확률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가 되고 그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는 것이 확률 질량함수. 0이 나오면 4분의 1, 2가 나오면 4분의 1, 4가 나오면 4분의 1, 6이 나오면 4분의 1. 되게 심플한 얘기죠? 이해되죠? 어려울 거 없잖아. 오케이. 자, 이 모집단의 분포에서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면 얘를 확률 변수 X로 놨어요. 한 장 뽑는. 그러면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해서 더해줄 거 아니야. 0 곱하기 4분의 1, 2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4분의 1, 6 곱하기 4분의 1을 더해주면 3이 된다. 평균은 3이 기대된다 이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기대값. 그 다음 시그마 제곱 뭐예요? 지금 얘는 뭘로 구했어요? 지금 이거 분산인데 분산은 1번이야 2번 뭘로 구했어요? 이게 2번으로 구합니다. 별량 제곱에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준 게 기대값이거든요. 평균. 그래서 이게 제평 마이너스 평제로 구한 거예요. 쭉 구했더니 분산이 뭐다? 5다. 그래서 모평균이 3이고 모분산이 5고 그럼 모필 차는 루트 5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게 모집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할 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 자, 위에 예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크기가 2인 친구를 표본을 복원 추출한다. 이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얘는 뭐냐? 두 번을 뽑겠다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첫 번째 카드의 숫자를 X1이라고 하겠다. 0, 2, 4, 6이 있는데, 첫 번째 뽑은 거. 뭐? 그게 X1. 두 번째, 이제 다시 집어넣어요. 두 번째 뽑는 친구를 X2라고 하겠다. 자, 그랬을 때, 표본 평균 X반을 X1과 X2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게 표본 평균이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크기가 2인. 두 번 뽑으니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그게 X바가 된대요. 이해됐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0, 2, 자, 예측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0, 2, 4, 6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가 0, 2, 4, 6이 나올 수 있으니 이건 뭡니까? 0, 0이 나온 경우, 2, 0이 나온 경우, 4, 0이 나온 경우, 6, 0이 뭐 이런 식이잖아. 총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6가지 경우가 있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둘을 더해서 2로 나눠준 값이 1. 이게 X바 값이라고. 이해돼? 16가지. X바. 표본 평균이요. 이해됩니까? 그럼 X바 값은 어디서 어디 나와요? 0에서부터 6까지 나오네요. 이해돼요? 카드는 1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5라는 숫자는 없지만 두 번을 뽑아내서 표본 평균을 구하면 0부터 1, 2, 3, 4, 5, 6까지 다 나오는 거. 이해되죠? 평균을 내니까. 이해됐어요? 자, 이와 같이 표본 평균 X반은 추출된 표본에 따라 0, 1, 2, 3, 4, 5, 6의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이며, 이제 표본 평균, 아까 그냥 표본들은 0, 2, 4, 6, 0, 2, 4, 6만 나오지만, 우리가 두 번 뽑아서 평균 내고 했던 0부터 1, 2, 3, 4, 5, 6. 얘가 표본 평균. X반은 이제 6. 자, 그러면 모평균 M은 3보다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또 같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률에서 X바가요. 이해되죠? 표본. 따라서 표본 평균 X바에 대응하는 확률을 조사해서 그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고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표본 평균 X바는 0부터 6까지 가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확률 0이 나올 확률 16분의 1, 1이 나오고 16분의 2, 2, 16분의 3, 3, 16분의 4, 4, 16분의 3, 5, 16분의 2, 6, 16분의 1.
합쳤더니 다 1. 이해됐어요?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려낼 수 있다. 자, 이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면 얘를 보면서요. 다 곱하고 더해주면 3이 됩니다. 뭐라고요? 표본 평균의 기대값, 평균은 모평균 값이 똑같이 나오더라 하는 거야. 결론. 이해됐어? 표본 평균 x바의 기대값, 평균은 모평균 값이 그대로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분산을 구했더니, 아까 분산, 모분산은 5였어요. 뭡니까? 2분의 5가 나오네. 이건 뭐야? 크기가 아까 n이 2였기 때문에 두 개 뽑은 거. n분의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랑. 이해됐어요? 이게 결론이라고. 그 다음 표준편차는 루트를 씌워주니까 표본 표준편차는 뭐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이해돼요? 표본 평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 같은 성질이 성립되더라. 그래서 결론 내린 겁니다. 이해됐어? 결론 내린 거. 표본을 뽑아서, 우리가 표본 조사 막 하고 하잖아요. 오늘 공부가 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확대도 잘 안 되네. 자,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모평균이 n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ex바,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크기가 n으로 했을 때는 n으로 나눠주게 된다. 그 값이 표본 평균의 분산값이고,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이제 두 번째요.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모집단이 표본 평균 x만은 표본의 크기에 상관없이 n의 크기에 상관없이 누굴 따른다? n, 아까 평균 같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분산값은 n분의 시그마 제곱 따른다. 이게 결론. 발표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구해봤지만 무슨 말이야? 이건 모집단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어떤 정규 분포 평균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표본으로 뽑아낸 친구 x바 표본 평균 x바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라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자, 여기 더 중요한 거예요. 표본 평균 x바와 표본 평균의 평균 EX바를 명확히 구분해. 표본 평균은 X바의 이름이 표본 평균입니다. 이해됐어? 샘플의 평균. 이 X바는 읽으면 어떻게 한글로 읽히냐? 표본 평균의 평균 또는 표본 평균의 기대값 요렇게 평균 글자가 두 번 나타납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X바를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고. EX바를 뭐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X바와 표본 평균의 평균, EX바를 명확히 구분해서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 VX바, 시그마 X바와 그냥 표본의 분산, 아까 S제곱으로 공부했던 친구, 표본 표준 편차 S하고는 다른 거다. 이해됐니? 그래서 얘네는 잘 알 필요 없다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공부할 건
이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기대값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우리가 궁금한 거지. 얘를 공부하는 거지. S제곱. 그냥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는 중요하지 않아. 이해돼?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어떤 형광등을 만들어내는 회사의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야. 우리 회사에서 한 달에 이 형광등을 5만 개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 회사는 한 달에 100개씩 샘플로 뽑아서 몇 개는 계속 불 켜두고 몇 개는 어느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보고 저쪽 불량이 나는지 막 체크하는 거야. 이해돼? 그렇게 이번 달에 뽑은 거를 100개를 한번 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그게 표본 평균이고 표본 분산이고 표본 표준 X제곱이고 S가 돼. 그런데 다음 달에 우리 공장이 더 잘 팔려서 10만 개를 만들어내. 그래서 샘플을 200개를 테스트할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모평균, 우리 회사가 만들어낸 전체 형광등의 어떤 값들을 예측을 하려면 이렇게 표본으로 뽑아낸 친구들 있지. 그때 각각 구한 분산 표준 편차는 의미 없고 그 표본으로 뽑아낸 애들 전체의 평균. 그런 애들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 거야. 표본들을 다시 쭉 일렬로 연결해서 이 표본들만을 다시 여기서 평균 내고 다시 여기서 분산 내고 표준 편차 한 거 얘가 모평균이나 모분산이나 모표준 편차를 예측할 때 쓴다고. 그러니까 표본을 한 번만 하면 오차가 너무 많다고. 표본도 여러 번 해서 그 여러 번의 평균을 구하는 것. 그 차이를 금방 얘가 설명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말이 긴 거야. 얘 이름이 뭐라고? X바가 표본 평균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거 구분하면 오늘 배우는 거. 자, 그래서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은 모평균은 M,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따른다 그랬지. 그럼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얘는 무슨 값과 같아? 모평균과 같아. 이해됐어?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 같대? 샘플을 뽑아낸 크기가 n인 친구. 이해됐어? 시그마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따른다 하는 거야. 모집단이 정규분포 누굴 따라요? n, 시그마 제곱을 따라요? 그러면 표본 평균 얘는 n의 크기에 상관없이 표본 평균은 어떤 정규분포를 따라요? n,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정규분포. 우리 정규분포 공부했으니까 이거 알아야 되죠?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 콕콕 문제 이거 꼭 한번 봐야 돼요. 예제 1번, 예제 2번, 예제 3번, 모평균 추정. 자, 문제. 네, 이것만 살짝 빨리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357이 각각 적힌 4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크기가 2인 표본을 100원 출제할 때
이 말뜻을 정확하게 알라 그랬어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이 말뜻이 뭐라고요? 한번 뽑고 집어넣고 한번 뽑겠다. 이거예요. 크기가 2인 복원 추출한다. 이 말뜻. 자,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때 다음에 답할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어라.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처음 뽑은 친구를 x1이라고 하겠고요. 두 번째 뽑은 친구를 x2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해됐어요? 그럼 처음 나올 수 있는 애가 1, 3, 5, 7이고요. 두 번째 뽑은 친구도 여기다가 x2가 좀 이거 쓰기를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길 x1, 여기 x2 해서 1, 3, 5, 7. 자, 이거는 둘을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값. 평균하면 x 바값. 그럼 여긴 뭐가 돼요? 이게 뭐가 돼요? 얘를 더해서 2로 나눠줘야 된다고. 평균. 1. 얘는 2. 얘는 5 더하기 2를 2로 나눠줘. 3. 7 더하기 2를 2로 나눠줘. 4.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2, 3, 4, 5. 얘는 3, 4, 5, 6. 얘는 4, 5, 6, 7. 이해됐어요? 그래서 표본 평균 x반은 어떤 값을 가져요? 1부터 7까지 1, 2, 3, 4, 5, 6, 7을 갖는다고. 그에 대한 확률은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1. 이해됐어? 이게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낸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x바로는. 이해되니? 했잖아. 그래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었어요. 자, 2를 갖고, 자, 1의 표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요. x바의 기대값.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 얼마 나옵니까? 이걸 다 곱해서 구하는 얘기 아닌가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6분의 1로 갈 거 아니야. 이해되지? 16분의 1, 16분의 4, 16분의 9, 16분의 16, 16분의 15, 12, 7. 예. 그러면 10. 예. 계산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나? 계산을 요거 하면 31, 40인가요? 40, 59, 60, 64가 되나요? 16분의 64? 그럼 얼마예요? 4가 되나요? 4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해?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할까요? 왜냐? 평균이 딱 떨어지니까. 편차는 뭐야? 그럼 1번으로 구할 거예요? 편차는 4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고 편차 제곱이니까 9, 4, 1, 0, 1, 4, 9. 편차 제곱의 평균. 얘랑 확률을 곱해주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확률을 곱하는 거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16분의 9, 4, 8, 3, 0, 3, 4, 8, 9가 되겠네. 389, 389. 20인가요? 20인가요? 16분의 40이 되나요? 4로 나누면 4분의 10 얼마? 2분의 5가 되네. 이해됐어요? 이건 아마 모분산이 5인 모양이네요. 그래서 n 두 번
크기. 이해돼요? 2분의 5. 이해됐어요? 여러분, 요거 표본 평균 X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제 2번.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금방 끝납니다. 자, 어느 제과점에서 만드는 한 개의 무게는 평균 129g, 표준 편차 24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건 다 예전에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제과점에 만드는 빵 한 개의 무게, 아마 사람들이 만드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좀 대형 체인화된 빵집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막 기계가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오차가 이렇게 있나 봐. 그래서 얘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 이 제과점에서는 평균이 120g, 표준 편차가 24니까 24제곱을 따른대요. 정규 분포. 이해됐죠? 이 중에서 36개 빵을 임의 추출할 때 샘플을 36개를 뽑았습니다. 그냥 빵 임의적으로 36개 뽑았대요. 빵 무게의 표본 평균이 표본 평균 X바가 112g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해라. 그러니까 아까 모집단이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죠? 그럼 표본 평균 X바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죠? 아까 배웠잖아. 얘는 누굴 따라? 모집단은 120,24의 제곱을 따른다 그랬지. 그러면 샘플을 36개 뽑은 이 표본 평균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죠?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아요. 120, 분사는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뭐야? 36개니까 6의 제곱분의 24의 제곱을 따른다. 이해돼요? 한마디로 이걸 쉽게 쓰면 몇의 제곱? 4의 제곱을 따른다. 이해됐어요?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런데 어떤 확률값을 구하래요? X바가 얼마 이하일? 112g 이하일 확률을 구해요. 자, 확률에서 Z가 나왔죠? 이거를 뭘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라. 자, 그럼 같은 확률 Z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분의 편차요. 뭐야? 4분의 112 마이너스 120이요. 이해됐어?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8?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 Z가 마이너스 2 이하의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2 이상의 확률이 대칭적이니까 마이너스 2 이하의 확률 아니에요? 이까지가 0.477이니까 0.5에서 0.4772를 뺀 확률값이 이 값 아닙니까? 이해됐어? 자, 계산해보면 8, 2, 0.028 이렇게 되겠다. 0.028 이해됐어? 오케이. 자, 나중에 이제 1, 2, 3 한번 풀어주시고요. 자, 마지막 3번 물고 오늘을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추정 마무리할 거니까. 자, 이제 3번 좀만 볼게요. 자, 훈인의 베이커리에서 만드는 단팥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400g,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죠. 자, 훈인의 어디 특정한 베이커리, 훈인의 베이커리는 정규 분포, 이 단팥빵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400g, 표준 편차가 50g이면 50의 제곱을 따른대요. 이해했죠? 자, 이 가게에서 만든 단팥빵 중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크기가 n인 단팥빵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라고 하자.
그 표본 평균 X바가 390g 이상이 될 확률은 0.88보다 같거나 크다.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과연, 그러니까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그럼 자연수 n의 최소값을 오른쪽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 자, 혼인의 베이커리 단팥빵 한 개가 정규분포 400,50제곱을 따르면 크기가 n인 표본 평균 x반은 정규분포 누구를 따른가? 400, n분의 50제곱을 따른다. 이해됐어? 그런데 그때 확률 표본 평균 x바가 390. 이 확률이 0.88보다 같거나 크대요. 이래서 그러면 얘는 자 항상 표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죠. 자 그러면 얘와 같은 확률값은 Z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Z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얘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50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n분의 50 분의 390에서 평균이 400인 친구죠. 이해됐습니까? Z가 이거 이상값이 0.88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거는 이게 마이너스 10인가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은 1분의 마이너스 10이에요. 지금 우리가 Z를 갔더니 얘가 루트 n분의 50분의 1분의 마이너스 10이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얘랑 약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5분의 마이너스 루트 n이 됩니까? 이거 루트 5라고 쓰니까 갑자기 요거 아니에요? Z가 Z가 결국 마이너스 정규분포를 따르니까요. 이 말은 어딘가 요거 이상이 0.88이라는 건 0.5를 넘어가니까 분명히 여기가 0이 되고요. 이쪽 마이너스 어느 이상이 0.88이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면 지금 0.88과 관련이 있는 친구는 누굽니까? 이 아니에요? 0.5를 더해서 0.88이 되는 친구는 1.2라고요. 무슨 말이야? 이 1.1은 다 여기 설명하죠? 그러니까 여기로 오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대칭이니까. 요거 설명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8이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이 마이너스 1.2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말 아니에요? 같거나 크게 되나요? 아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루트 n이 부동호 방향 바뀌겠죠? 그래서 6이 됩니까? 이해돼? 제곱해주면 n은 36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 얘는 이해되니? 그래서 크기, 자연수인 크기 m, 단팥빵 쪽에서 크기가 있는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36개 이상을 뽑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